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서울대 간 아이 초등 때 수학 공부 어떻게 했나입니다. 네, 뭐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공부를 아주 많이 잘하는 아이들의 뭐 기준 인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스카이란 말도 있잖아요. 뭐 그것도 뭐 어쨌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측면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 아이도 어쨌든 올해 서울대에 갔습니다. 네. 재수없죠? 이렇게 말하면. 네. 어쨌든 근데 제 아이를 보면서 서울대 간 아이들의 이제 수학 공부 어느 정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전해 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6-7세 때, 그다음에 초1-2 때, 3-4 때, 5-6때 수학 공부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네, 다양하죠. 다양한데 뭐 저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굳이 많이, 네,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수학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꼭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저희 6-7세 때 수학 뭐 했을까요? 뭐 이런 거 했어요. 플라스틱 블록 갖고 놀았고, 자석 블록 갖고 놀았고, 종이 접기 했어요. 네, 뭐 가벼운 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1 순위는 수학이 아니었어요. 독서였습니다. 네, 한 글책 많이 읽어 줬어요. 읽어 주고 이제 읽기 능력 계속 훈련시켰고,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는 7세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1 학년까지 좀 걸쳐 가지고 수학책으로 초1, 2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좀 익혔어요. 네, 공부스럽게 했다기보다는 책이니까 책 읽기를 통해서. 어우, 뭐 7 세가 초2까지? 네, 이러실 수 있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초2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뭐 깊거나 많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뭐 교과서 관련된 그 블로그 포스팅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7세 1 학년 때 책을 통해서 개념을 좀 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거 좀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 학년까지 연산. 네. 7세 때. 네, 1 학년까지. 근데 이것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집중적으로 인제 찍고 싶은데 10 개념만 제대로 터득하면은, 그러면은 초1 까지 연산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절대. 네. 그다음에 1-2 때. 1-2 때는 뭐 했냐면은 일단 연산. 네, 이제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연산은 시작이 되죠. 근데 연산은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끝. 네. 연산 잘한다고 수학 잘하는 거 아니고, 연산 잘한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닙니다. 연산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수학 실력은 이제 물론 연산도 있지만 요거예요, 요거. 개념 공부 제대로. 그다음에 내신 문제 해결력 꾸준히 훈련. 네. 그래서 1-2 학년 때에는 개념 공부는 제대로 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심화까지도 안 갔고 1-2 학년 때는 이제 준심화 정도, 네, 한 권, 한 학기 한 권 정도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력 수학은 쪼끔 했어요, 쪼끔. 네, 문제집 2 권인가 사 가지고, 이것도 꾸준히 한 건 아니에요. 사고력 수학은 그냥 쪼끔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제가 귀찮으면 안 했다가 예, 제가 좀 의욕이 또 생기면 좀 했다가. 왜 우리 부모도 인간이라 의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욕이 막 올 때는 뭐 특히 뭐 자녀 교육서나 뭐 무슨 강의 딱 들으면은 막 의욕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막 하다가 또 지나면 이렇게 사그라들죠. 네.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부모도 자극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쪼끔 했어요, 쪼끔. 네, 이게 다입니다. 진짜로요. 그다음에 연산은 제가 앞에서 한 문장으로 딱 끝냈는데, 연산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세요, 지나치게 많이. 해서 수학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중에서 연산 관련된 영상들을 정리를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학 공부 승부처의 출발점은 개념학습 제대로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기하분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이제 기하분수라는 개념 학습을 제대로 했다는 건 뭐냐면, 기하분수의 개념이 뭔지를 알고 그 개념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용해서 '아, 이건 기하분수야. 이건 기하분수가 아니야. 이 분수는 이렇게 하면 기하분수가 돼.' 이렇게 적용할 줄 알면은 개념 학습은 제대로 한 거예요. 자,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개념 학습부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뭐 중고등도 마찬가지지만 개념 학습 정말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하분수, 이 개념이 뭐냐? 교과서나 문제집은 이렇게 나와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 분인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이걸로도 충분히 개념 학습이 되죠. 하지만 다수의 중하위권 아이들은 이거 봐서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좀 친절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 수학 고수 만들기에 파트 3의 개념 사전을 만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하 분수의 기는요, 이미 기예요. 그다음에 약은 무골약. 그래서 기하 분수는 뭐냐면 이미 약분을 다해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 이게 기하 분수의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 설명이 이 아래 개념 설명보다 더 쉽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읽어서 이해한 다음에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거죠. 6분의 4은 3분의 1로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기하 분수가 아니에요. 약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3분의 2는 더 이상 약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기하분수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이제 분모와 분자, 3이라는 분모와 2라는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이거든요. 네. 이게 어렵죠. 표현이 어렵죠. 근데 이게 결국 결론이긴 한데,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게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수고책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저희의 3, 4학년 때, 초3세 때는 수학 공부 어떻게 했냐? 연산은 계속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끝. 그다음에 교과서 개념 공부 제대로, 네, 앞에 사례처럼 끝.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 네, 그래서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기 위해서 한 학기에 문제집 2권. 저희에는 이제 수학을 좀 하니까 개념서는 패스, 응용하고 심화. 네, 응용하고 심화. 이렇게요. 어떤 경우에는 약간 이제 중하 난이도의 문제집 하나 푼 다음에 심화서를 풀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난이도 간극이 좀 넓거든요. 그리고 심화서를 풀 줄 아는 아이를 굳이 첫 번째 문제집을 중하 난이도 문제집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오히려 첫 번째 문제집은 중이나 약간 중상스러운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어쨌든 한 학기에 문제집 2권, 내신 문제집 2권. 네. 그리고 내신 문제집 2권 진행할 때 문제집에 있는 문제 다 풀리지 않았어요. 쉬운 문제, 반복되는 문제, 이상한 문제, 막 꽈놓은 문제, 지나치게 많이 꽈놓은 문제 이런 건 다 스킵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시대회 대비 문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다 넘어갔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요게 다예요. 요게 다. 자, 5, 6학년 때입니다. 연산 효율적. 개념 공부 제대로. 자, 여기까지는 계속 시종일관. 자, 그 다음에 한 학기 2권도 똑같아요. 자, 근데 뭐가 바뀌냐? 선행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초5 때부터 선행. 자, 그럼 선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수학 공부 시간을 확 늘리죠. 그래서 5학년 때 6학년 거까지 이제 갖고 와서. 네, 그래서 문제집 권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서 진도를 빨리 빼는 거죠. 이게 선행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 스킵은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재반, 경시대회, 뭐 이런 거는 그냥 고민만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네, 저희 아이의 진로는 이쪽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의 진로를 봤을 때는 굳이 수학 영재반이란 이력이나 경시대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 이 이력이 필요한 아이들은 소수입니다. 적어요. 그런 아이들은 적어요. 다수의 아이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단 다수의 아이들은 여기까지 일단 빨리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보다는 이제 도달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영재반이나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이 뭐 의미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저희는 안 했어요. 그러면 뭐 했습니까? 여기까지. 네. 연산 효율적, 개념 제대로, 그 다음에 한 학기 내신 2권. 네. 사고력은 1, 2학년 때 쬐끔. 근데 서울대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얘기한 겁니다. 가짓수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뭐 근데 막 뭐 서울대 갔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은 뭐 사고력 수학은 한 2가지 정도 했고 그다음에 가벼운 물은 기본으로 했고 그다음에 뭐 문제집을 몇 권을 풀렸고 저희 애가 막 전교 1등 했다고 하니까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수학 문제집을 뭐 한 학기에 뭐 4권을 풀리네, 5권을 풀리네. 안 그랬거든요. 네. 안 그랬거든요.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행하는 강의 중에 요 5, 6, 7, 8차 수학 강의를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서울대 간 아이 초등 때 수학 공부 어떻게 했나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